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과학과 윤윤상입니다. 이번 페이퍼 리뷰 시간에는 어그 에너지 Fusion Natural Language Generation Using Self-Trained Data Augmentation 이라는 ACL 2021년에 발표된 논문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이 토픽을 선정했는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다이얼로그 스테이트 트래킹에 관련된 연구를 하면서 그에 관련된 흐름을 익히고 있었는데, 이제 DST 단독으로는 우리가 현실에서 활용하기에는 효용성이 크게 없고 TOD의 일부로서 역할로서 가치가 있음을 점점 이제 체감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TOD 프로세스를 익혀서 챗봇 시스템 또는 가상인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TOD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NLU, DST, DA, 에너지와 같은 네 가지 단계가 연쇄적으로 발생하면서 이루어지고, 그 중에서 DST랑 에너지의 연구가 가장 활발하기에 에너지에 대한 정리가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논문은 오그멘테이션을 통한 에너지 성능 향상에 대한 논문입니다. 아래 예시를 보시면은 이 가상인간에다가 다이얼로그 시스템을 얹으려는 이런 방향이 최근에 좀 산업군에서 점점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다이얼로그 시스템 자체를 저희가 익혀놓는 것이 꽤 중요한 학습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그의 에너지는 부제로 이 Fusion Natural Language Generation Using Self-Trained Data Augmentation 이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백그라운드로 알고 가야 하는 것이 Natural Language Generation이 속한 이 Task Oriented Dialogue System, 줄여서 TOD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Fusion TOD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저희가 백그라운드로서 알아보고 Self-Trained Data Augmentation, 즉 본 논문에서 주장하는 메인 그 제한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그라운드입니다. 다이얼로그 시스템은 사용자와 시스템의 대화 구조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취챗과 TOD로 나뉘게 됩니다. 취챗 같은 경우에는 이 오픈 도메인 다이얼로그 시스템이라고도 불리는데, 어떤 자연스러운 대화를 지향하는 대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취챗의 예시가 그림에 이루다로서 좀 나타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TOD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와 시스템 간의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대화 구조입니다. 그리고 다루는 도메인 개수마다 싱글 도메인, 멀티 도메인으로 나뉘게 되는데, 저희가 자주 사용하는 대화의 도메인은 뭐 레스토랑이나 택시나 트레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레스토랑에 대한 얘기만 한다, 레스토랑에 대한 얘기만 하는 그 대화 구조이면은 그러면 그걸 싱글 도메인인데, 레스토랑 예약도 했다가 택시도 예약하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도메인이 대화 내에 등장할 경우에는 멀티 도메인으로 저희가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TOD의 예시를 보시면은 오른쪽에서 사용자와 이 시스템이 대화를 함에 있어서 예약을 하고 언제로 예약할지, 그리고 시간을 이제 저장을 해서 몇 시에 예약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안내를 하는 그런 구조를 갖게 되죠. 오른쪽의 논문을 보시면은 이 취챗과 TOD의 명확한 차이점을 좀 정리를 잘 해놓은 게 있는데, 취챗 같은 경우에는 특정 목적이 없고 어떻게든 대화를 길게 이어나가려고 노력을 하는 반면에, TOD 같은 경우에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최대한 빨리 대화를 종료하는 게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 두 가지 대화 시스템 중에서 가장 저희가 이번 시간에 바라보려고 하는 거는 TOD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네 가지 단계, 세부 네 가지 단계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OD 같은 경우에는 그 시스템 입장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를 말씀드리자면은 사용자의 질문을 이해하고 생각하고 답변한다, 요 단계로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에 질문 이해를 하는데 그게 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으로 나타나고, 이때는 사용자 발화에서 인텐트를 탐색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 생각인데요. 이때 다이얼로그 매니지먼트라고 불리는 그
섹션에서 다이얼로그 스테이트 트래킹 그리고 다이얼로그 폴리시가 나타나서 각기 스테이트랑 액션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답변을 리스폰스 제너레이션을 통해서 생성을 하게 되고, 해당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한 단계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랭귀지 언더스탠딩입니다. 랭귀지 언더스탠딩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발화에서 인텐트 또는 슬롯 밸류를 탐색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인텐트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목적, affirm이나 greet이나 부킹과 같이 이 사람이 예약을 하려고 하는지 또는 어떤 확인을 하려고 하는지 이런 식으로 사용자의 목적을 파악을 하고, 슬롯 밸류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발화에서 얻어낼 수 있는 구체적인 목적, 즉 슬롯과 밸류를 얻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발화를 기반으로 수행되는 NLU가 얻어내는 결과물은 결과적으로 이 사용자 관점에서의 인텐트 또는 슬롯 밸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2022년 ACL에 나온 이 NLU++ 데이터셋의 예시를 보시면은 하나의 어터런스에 대해서, 발화에 대해서 인텐트랑 각기 슬롯을 파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에서 지금 이 랭귀지 언더스탠딩이 진행이 되면은 이 리퀘스트랑 그에 해당하는 슬롯이 도출이 되게 되고, 다이얼로그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에는 DST랑 DA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DST 같은 경우에는 이 사용자와 시스템의 발화에서 스테이트를 추출해내는 건데, 이 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사용자의 요구나 대화의 현재 상황을 나타내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스테이트 트래킹이라는 뜻은 멀티턴에서 스테이트를 유지, 변경 또는 관리를 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NLU랑 DST랑 되게 비슷해 보이는 점이 뭐냐면, 둘 다 슬롯 밸류를 파악을 하는데, 두 모듈의 가장 큰 차이점은 NLU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단 한 번의 어터런스인 싱글턴의 어터런스에 대해서 저희가 인텐트나 슬롯을 가져오고, DST 같은 경우에는 이전 대화들에서 축적이 되어 오는 히스토리를 반영을 해서 스테이트를 추출해낸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표에서 어느 정도 좀 더 구체화된 차이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다이얼로그 매니지먼트 중에서 DST를 하면은 저희가 스테이트를 찾아낼 수가 있는데, 이 액트 같은 경우에는 다이얼로그 폴리시에서 구하게 됩니다. 현재까지의 대화나 스테이트를 통해서 이 사용자에게 어떻게 응대를 해야 될지 판별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정보가 있습니다 라고 인폼을 하거나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할 때 리퀘스트를 하는 이런 식의 액션을 판별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액션과 그리고 스테이트가 정해지게 된다면, 그 둘을 기반으로 저희가 어떻게 실제 발화를 구성을 해야 될지 제너레이션 해나가는 과정이 이제 진행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템플릿 베이스드랑 제너레이션 베이스드가 존재하는데, 템플릿 베이스드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이런 답변의 리스트에 속할 수 있는 빈칸이 뚫어진 템플릿을 쫙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빈칸을 하나씩 탐색해가면서 채워 넣는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제너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현재 대화의 다이얼로그 스테이트와 이 시스템 액션을 입력으로 받아서 한 토큰씩 생성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TOD 시스템 같은 경우에 4가지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이 리스폰스 제너레이션 같은 경우가 이제 저희가 오늘 핵심적으로 바라볼 모듈입니다. 그리고 이제 백그라운드로서 두 번째인 이 퓨전 러닝, 퓨전 TOD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셋 구축을 이 해당 분야에서, 즉 TOD 분야에서 데이터셋을 구축을 하는 것은 상당히 큰 비용이 드는데, DST 같은 경우에도 간략하게 예시를 들면은 하나의 턴의 어터런스랑 슬롯키 밸류를 모두 생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전 턴들에서 발생하는 스테이트들도 고려를 해야 되고, 다음에 또 어떻게 발화를 구성을 해야 될지 여러 가지 방면으로 고려해야 될 점이 많기 때문에 많은 전문성과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퓨자 상황에 대한 데이터셋의 필요성이 좀 많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 제너레이션 데이터셋인 이 RNNLG랑 그리고 멀티워즈를 합쳐서 퓨자워즈라는 게 해당 논문 말고 이제 이전 논문에서 제안이 되었고, 그래서 그 데이터셋을 대상으로 저희가 퓨자 TOD에 대한 모델을 실험 평가하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퓨자워즈 데이터셋의 이그샘플을 보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액트랑 스테이트가 컨캣이 되어 있는 이 미닝 레프레젠테이션, 줄여서 MR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고, 그에 해당하는 이 텍스트의 쌍으로서 데이터셋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도메인마다 50개의 샘플을 추출을 해서 트레이닝 셋에 포함을 하고 나머지는 테스트 셋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 적은 데이터셋으로 훈련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오그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전 논문에서는 멀티워즈를 사용해서 데이터셋을 구성을 했기 때문에 퓨자워즈라고 했지만, 오그 에너지에서는 SGD 데이터셋으로도 또 동일한 절차로 퓨자 SGD를 구성했기에, 그래서 퓨자 SGD를 추가적으로 활용해서 실험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백그라운드고 본격적인 이 오그 에너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그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실제 TOD 시스템을 구축을 할 때 훈련시킬 수 있는 데이터 양이 적기에 이 한계를 벗어나고자 오그멘테이션을 활용해서 성능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오그랑 에너지 파트가 있는데, 오그 같은 경우에는 적은 데이터셋 환경, 즉 퓨자워즈나 퓨자 SGD 같이 훈련 데이터셋이 적은 상황에서 이 언레이블드 오픈 도메인 셋을 활용해 오그멘테이션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일반화 성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NLG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그멘테이드 데이터셋과 함께 이 미닝 레프레젠테이션을 사용해서 시스템의 응답을 생성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고, 아래 그림처럼 DA랑 DSD에 대한 아웃풋을 활용해서 그 텍스트를 생성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그 파트를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에서 어떻게 오그멘테이션을 했는지 단계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전체 큰 그림이 이제 오그 에너지가 진행을 하고 있는 오그멘테이션 방식이고, 목적 같은 경우에는 MR2 텍스트 쌍인 오그멘티드 된 이 MR2 텍스트 쌍인 D 프라임을 생성을 하는 것이고, 저희가 지금 수중에 갖고 있는 거는 인도메인 MR2 텍스트 페어스 D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레스토랑 도메인에 있는 요 D라고 할 수 있겠고, 그래서 요 오픈 도메인 텍스트인 그 지금 수중에 갖고 있는 데이터셋과 전혀 무관한 언레이블된 데이터셋에서 무관해 보이는 그거에 대해서 그 기법을 활용해서 유사한 도메인의 어터런스랑 MR을 생성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도메인 MR2 텍스트는 지금껏 계속 말씀드렸듯이 MR과 텍스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제너레이션 하는 것이 원래 데이터셋의 목적이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그 unlabeled open domain 데이터셋과 연관을 지을 수 있느냐를 다음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in-domain MR2 text pairs D에 대해서 키워드를 추출을 합니다. 키워드는 그냥 단순하게, 정말 단순하게 엔그램 프레이즈로서 수집을 하고, 이때 TF-IDF로서 조금 제너럴한 단어들을 삭제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키워드 베이스 리트리버를 진행을 해서 이 수집 키워드 중에서 하나라도 오픈 도메인 어터런스에서 포함을 하고 있으면은 이 X 프라임 캔드에다가 이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단순 매칭으로서 저희가 텍스트를 리트리브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노이즈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레스토랑 도메인에 대해서 키워드를 뽑고 그거에 대해서 그 문장을 익스트랙트 하게 되면은 위스키스 무비라는 요 무비에 좀 더 관련된
도메인에 포함된 그 문장들을 뽑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노이즈가 포함된 데이터를 조금 필터링을 진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다음 단계인 Self-Trained Neural Filtering입니다. 이는 이 엑스캔드에 대해서 좀 더 필터링을 진행을 하겠다는 건데, 그 논문의 표현으로는 문장의 시메틱 표상을 활용을 해서 도메인 렐레번트한 X 프라임을 저희가 찾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엑스캔드 프라임이랑 엑스캔드로서 신텍스가 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셀프 트레이닝의 절차는 1에서 4번까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인도메인 문장이 있고 오픈 도메인 문장이 있는데, 요것들을 각기 포지티브랑 네거티브로서 레이블을 하고, 그리고 버트 바이너리 클래시파이어에 넣어서 이 셀프 트레이닝 모델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모델을 먼저 만들어 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서서 노이즈가 많이 포함된 이 X 캔드 프라임의 데이터 셋을 저희가 이 모델에 넣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분류가 될 것입니다. 엑스캔드 포지티브, 엑스캔드 네거티브로서 분류가 될 텐데, 이때 스레시홀드 플러스 마이너스를 설정을 해서, 플러스 같은 경우는 0.99, 그리고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0.05로 설정해서 0.99보다 넘으면 그 뉴 포지티브로서 데이터셋을 추가하고, 그리고 그 마이너스면은, 그러면 마이너스 0.5보다 작으면 그러면은 이 new negative에 추가를 해서 다시 이 셀프 트레이닝을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셋을 추가하고, 그런 다음에 셀프 트레이닝 모델을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때 이 셀프 트레이닝의 종료 조건은 또 다른 파라미터인 xi보다 이 인크리먼트가 적으면, 즉 포지티브로서 레이블이 갖춰지는 그 데이터의 비율이 점점 줄어들다가 이 xi보다 적게 되면은 훈련을 종결하게 된다는 거죠. 훈련이 완료된 모델로 이제 모든 엑스캔드 발화에 대해서 레이블을 구하고, 근데 이때는 또 0.5를 못 넘는 데이터를 삭제를 하게 됩니다. 이 0.5랑 0.99랑의 차이점이 왜 나냐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 셀프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벽하게 좀 확실하게 그 포지티브인 애들을 좀 섞어서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포함을 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파라미터로서 구성을 한 것이고, 여기서는 이제 어느 정도 훈련이 완료가 되었다, 어느 정도 바이너리를 구분해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0.5로서 설정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현재까지 구한 어터런스들이 쫙 있을 거지 않습니까? 이 X 캔드가 아니라 이제 X 프라임으로서 나타나게 되는 이 필터드 텍스트에 대해서 저희가 MR을 구성을 해야 이제 MR과 텍스트가 페어로 있는 데이터셋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X 프라임으로 나타나는 이 인풋 텍스트를 트랜스포머 인코더에 넣고, 그러면 CLS 토큰과 각 토큰에 대한 요 값들이 히든 레프레젠테이션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때 CLS 토큰 같은 경우에는 또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을 시켜서 요 액션을 이제 파악을 하고, 그런 다음에 요 나머지 토큰들에 대해서는 기존 슬롯 키 내에 포함되어 있는 밸류 리스트에 요 토큰들이 포함이 되어 있으면은, 그러면 얘네들은 이렇게 스테이트로서 구성을 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되면은 문장과 그에 해당하는 MR을 쌍으로 구성하고 있는 최종 어그멘티드 데이터 D'을 도출을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보였던 이미지에서 그 D에서 D'으로 옮겨가는 그 오그멘테이션이 되는 그 과정을 살펴봤고, 요거에 대한 그 디스크립션을 좀 살펴보자면은, 저희가 그 인도메인 MR2 텍스트 페어스 D 이 멀티 그 퓨처 워즈 같은 경우에는 50개씩 샘플을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각 도메인마다 인도메인 페어가 50개 정도씩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서 오그멘티드 페어가 30K, 즉 3만 개 정도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3만 개가 그냥
단순하게 오그멘테이션이 된 게 아니라 나름의 그 기준을 통해서 오그멘테이션이 됐기 때문에 기존 데이터와 매우 유사하고 동일한 그 도메인에 포함되어 있는 문장들이 생성이 된 것이고, 근데 이 오픈 도메인 어터런스 풀 같은 경우에는 0.7 빌리언 어터런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꽤 많은 필터링을 진행을 했다라고 결론을 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 실험 파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에서는 이 리스폰스 제너레이션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그 베이스라인 모델로서 GPT-2를 활용을 합니다. GPT-2를 아주 간략하게만 설명해 드리자면은 트랜스포머의 디코더를 사용을 해서 다음 단어에 대한 예측을 통해 시퀀스를 완성시키는 언어 모델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제로샷 러닝을 위해서 프리트레인 됐기 때문에 태스크와 입력을 프리픽스로 제공하게 되면은 결과를 도출하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태스크와 입력을 프리픽스로 제공한다는 예시가 오른쪽에 나타나 있는데, 그래서 I am a student 그리고 to France 하고 그 해당하는 불어를 쌍으로 넣어서 그래서 그것 태스크까지 한 번에 하나의 센턴스에서 이해해서 바로 제너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GPT-2에 대해서 두 가지 추가적인 그 변형을 줘서 모델을 갖추는데요. 먼저 파인 튜닝 GPT가 있고 이를 FT GPT라고 또 읽으며,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퓨저 워드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 파인 튜닝을 진행을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멘티컬리 컨디션드 GPT 같은 경우는 SCGPT라고 표기를 하고 이 파인 튜닝 전에 프리 트레이닝을 거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버트와 다르게 버트 같은 경우에는 프리 트레이닝이랑 파인 튜닝의 절차가 프리 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MNM으로 진행을 하고 파인 튜닝 같은 경우에는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맞춰서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구분이 되나 이 GPT-2 같은 경우에는 프리 트레이닝과 파인 튜닝이 기법상으로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프리 트레이닝과 파인 튜닝 같은 경우에는 어느 데이터셋의 차이, 그리고 프리 트레이닝 먼저 했느냐 안 했느냐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멘티컬리 컨디션드라는 말은 이 다이얼로그 액트가 시스템 리스폰스의 시멘틱 레프레젠테이션이고, 그래서 시멘티컬리 제한이 되어 있다, 제한이 되어 있는 GPT, 조건이 걸어진 GPT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프리픽스로서 이렇게 다이얼로그 액트를 집어넣어 주게 되면은 그에 해당하는 리스폰스를 생성하는 학습을 진행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자면은 저희가 GPT-2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플레인 텍스트로서 많이 훈련이 되어 있겠죠. 프리트레이닝 되어 있는. 그래서 허깅 페이스 같은 경우에서 같은 곳에서 저희가 그 GPT-2를 가져와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 데이터셋으로 저희가 그 프리트레인 되어 있는 모델인데, 여기다가 FTGPT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그 퓨처 워드에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셋을 파인 튜닝을 시켜서 이런 식으로 훈련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SCGPT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존재하는 다른 MR2 텍스트, 예를 들어서 E2E 에너지, 베이글, RNNLG 이런 데이터셋으로 한 번 더 훈련을 시키고 그런 다음에 파인 튜닝을 진행하는 것. 그리고 오그 에너지 파인 튜닝은 요 파인 튜닝 전에 한 번 더 저희가 오그 에너지 방식으로 오그멘테이션을 한 그 데이터셋으로 프리트레이닝을 시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그 에너지 SC 같은 경우에는 두 데이터를 모두 사용해서 프리트레이닝하고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파인 튜닝을 진행한다 라고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내용을 좀 더 다른 표현으로 적어놓은 장표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평가 지표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블루 스코어랑 슬롯 에러 레이트라는 평가 지표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블루 스코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요약 텍스트 같은 데에서 그 정답 문장과 생성한 문장 간의 서피스 레벨 유사도를 구할 때도 많이 사용하는 그 지표가 맞고, 그리고 슬롯 에러 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생성한 문장 내에 슬롯 밸류들이 포함되어 있거나 포함되지 않거나 그리고 엉뚱한 슬롯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이제 수치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의 예시에서 이 FTGPT에서
파란색으로 나타내는 것은 엉뚱한 슬롯 값이 생성이 된 거고, 그리고 여기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존재해야 하는 슬롯 밸류가 그 생성된 어트런스 내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그래서 요거를 P랑 Q로서 나타내고 M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그러면 저희가 ERR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결과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 퓨전 워즈 성능 같은 경우에 블루 스코어가 높아야 저희가 정답과 생성한 문장이 어느 정도 유사하다라고 나타낼 수 있고, ERR이 낮아야 생성 슬롯 관련 에러가 좀 적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그 NH FT가 FTGPT에 비해서 모든 도메인에서 블루랑 ERR이 좀 우수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오그 에너지 SC가 SCGPT에 비해서 모든 도메인에서 블루랑 ERR이 우수하다. 하지만 이 트레인 택시 같은 경우에는 약간 감소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왜 그런지 추후에 언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그 에너지 FT랑 SCGPT를 비교를 해봤을 때 비슷하거나 성능이 높은 경우가 많거든요. 이 오그 에너지 FT가. 이 뜻은 이 existing MR to text 데이터, 뭐 E2 에너지나 그 베이글 같은 경우에는 활용하지도 않았는데 SCGPT보다 오그 에너지 FT가 좀 더 성능이 높다. 즉 오그 에너지가 그 개발해낸 오그멘테이션 기법으로 나타낸 데이터가 기존 데이터보다 좀 더 좋을 수 있다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이 퓨전 SD에서는 이제 FTGPT가 성능이 이제 하락하고 오그에너지 FT 같은 경우에 그보다 성능이 증가했다라고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 퓨전 SG 같은 경우에는 이 ERR을 측정하기 위한 MR 정보가 적어서 블루스코어만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이게 요 퓨저워즈랑 HD의 디스크립션을 비교해 보면은 인텐트랑 슬롯, MR 같은 게 좀 많이 적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원인으로서 블루스코어만을 사용해서 평가를 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수치적으로 객관적인 좀 성능 평가였고, 이제는 질적인 평가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모델들이 퓨전 데이터셋에 대해서 생성한 어트런스를 하나하나씩 보면서 비교를 해보는 건데, 생성 모델별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FTGPT랑 SCGPT는 중요한 슬롯을 생략을 한 채 생성하는 경우가 더러 존재를 하고, 그리고 FTGPT는 오버제너레이트나 헐루시네이션, 즉 MR에 포함되지 않는 값 생성을 하는 양태가 좀 보입니다. 그리고 오그 에너지 FT랑 오그 에너지 SC는 MR을 정확히 반영한 문장들을 많이 생성하고 있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SCGPT보다 낮은 오그 에너지 SC의 경우 집중 분석을 했는데, 이때 블루스코어의 서페이스 레벨 매칭으로 인한 현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 택시 도메인에서 오그 에너지 SC랑 SCGPT의 그 결과를 비교했을 때 SCGPT가 레퍼런스랑 많이 유사해가지고 블루스코어 상으로 많이 유사해서 얘가 더 점수가 높게 나타난다고 보여지는데, 사실상 이 아이몬이라는 단어가 yes랑 거의 동의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오그 에너지 SC도 실질적으로는 틀린 게 아니다. 근데 요거를 자세하게 보니 그 낮은 비율의 데이터셋만 실제로 더 틀렸고, 그 나머지는 다 정답으로 인정되는 데이터셋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그멘테이션의 의의를 좀 여기서 중간에 좀 정리를 하자면, 기존의 트랜스퍼 러닝을 보완할 수 있는 데이터 오그멘테이션 기법을 소개를 했고, existing 데이터셋을 활용하지 않더라도 자동 프로세스로 구성한 MR2 텍스트 데이터만으로도 성능 향상을 이룰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existing 데이터셋과 오그멘테이션을 모두 활용하면 소타 제너레이션 테스트 성능을 이룩할 수 있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저자들이
자신들이 구성한 오그멘테이션 데이터셋이 목적에 맞게 좀 구성이 되었다라고 좀 과시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직접 구성한 평가 지표를 통해서 평가를 진행을 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오그멘테이션에 대해서 그 생성된 오그멘테이션 셋이 테스트 셋이랑 좀 많이 유사해지는 걸 목표로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일반화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른쪽에 이 벤 다이그램을 보시면은 트레인과 테스트가 있고, 트레인과 테스트는 완벽하게 분리된 데이터일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겹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내용이나 형식이 좀 겹칠 수가 있는데, 이 오그멘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 겹치는 정도를 넓혀가지고 제너럴라이제이션을 좀 더 가능하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한 평가 지표는 네 가지로서 MR 커버리지, 슬롯 커버리지, 그리고 PPL, MVT로서 나타나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R 커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 셋과 오그멘티드 셋의 이 MR이 얼마나 중복이 되는가, 그리고 슬롯 커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 셋과 오그멘티드 셋의 슬롯 키가 얼마나 중복이 되는가라는 이 수치인데요. 이 퓨처워즈 같은 경우에는 그 SL 커버리지가 모든 도메인에서 높다. 즉, 이 테스트 셋과 오그멘티드 셋의 슬롯키가 많이 중복이 되고, MR 커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높은 수치들도 있지만 어느 정도 좀 떨어지는 그런 도메인도 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는 좀 높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퓨저 SG 같은 경우에는 뱅스랑 미디어에서 낮은 SR과 MR 커버리지를 보이는데, 이게 이 앞서 보여드렸던 테이블 3랑 상관을 이뤄서 낮은 성능의 원인으로서 요 MR 커버리지랑 SL 커버리지가 좀 낮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PPL과 그리고 MVT라는 평가 지표가 있는데, 이 PPL 같은 경우에는 그 언어 모델의 제너레이션 성능을 비교하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그 테스트 셋으로 이 GPT-2를 파인 튜닝 시킨 다음에 오그멘티드 셋에 대한 제너레이션을 평가를 하게 됐을 때 이 퍼플렉시티가 낮다라는 뜻은 이 테스트 셋과 오그멘티드 셋의 어느 정도 그 어터런스의 분포가 유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average angle and novelty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 셋의 이 앵그램의 부분이 오그멘티드 셋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비율인데, 그래서 낮은 MVT는 테스트 셋과 오그멘티드 셋의 앵그램이 많이 중복된다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결과를 또 살펴보시면은 퓨처워스 같은 경우에는 오그의 데이터와 기존에 존재하는 MR2 텍스트, 즉 existing을 좀 비교를 했을 때 오그는 모든 7개의 도메인에서 낮은 PPL을 보였고, 그 PPL 같은 경우에 그 오그가 모든 7개의 도메인에서 exist보다 낮은 PPL을 보였고, 그리고 MVT 같은 경우에는 오그가 트레인 택시 도메인을 제외한 나머지에서 낮은 MVT를 보였는데, 이게 또 테이블 2에서의 결과, 아까 전에 추후 언급을 드리겠다고 했었던 그 부분에서 낮은 성능의 원인이라고 저희가 결론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그멘테이션으로 트레인과 테스트 셋의 유사도 향상이 좀 적게 이루어질 경우, 그때 낮은 성능 향상을 보인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논문 서머리를 진행하고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그 NLG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이 사용할 수 있는 이 미닝 레프레젠테이션을 통해 리스폰스 제너레이션 태스크를 진행을 했고, 그것에 대한 성능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퓨처워스나 퓨처 SGD와 같은 이 부족한 데이터 상황을 표현하는 경우에서 오그멘테이션을 수행을 해서 성능 향상을 도모를 했고, 이때 오그멘테이션 같은 경우는 셀프 트레이닝을 활용을 해서 후보 선택, 필터링, MR 어노테이션의 단계로 진행이 됐습니다. 오그멘티드 퓨처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GPT-2를 파인 튜닝 또는 컨티뉴어스 프리트레이닝을 했을 때 그 제너레이션 성능을 평가를 해보면
어그멘테이션을 활용하는 데이터 그 방식이 가장 높은 성능을 나타냈고, 퀄리티브 이밸리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오그멘테이션을 활용한 모델은 MR을 정확히 반영한 문장을 생성을 하였다라고 보고를 하였고, 인덱스 어널리시스 같은 경우에는 오그멘테이션과 테스트 셋이 오버랩이 증가해서 오버랩이 일반화 성능 향상의 원인임을 강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